귀신보다 무서운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초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별 하나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던 순간이었지요. 28배를 살아오면서 그토록 대담한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장독대 뒤편 감나무 그늘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존재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연서는 경상도 안동 땅 이씨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이서방은 과거 공부를 핑계로 사랑채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이었고 집안의 실권은 오롯이 시어머니 손아귀에 쥐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독한 분이었지요. 며느리를 들인 지 3년이 지났건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밥상을 들고 들어서기 무섭게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국이 싱겁다, 밥이 질다, 걸음걸이가 천하다는 말들이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뒤섞여 아침마다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지요. 점심나절에는 바느질함을 내던지며 이게 바느질이냐, 소 발굽으로 꿰맨 것이냐며 면박을 주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방아 찢는 일이 연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김씨 부인은 저녁상을 물리다 말고 국그릇을 마루에 집어 던졌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질그릇이 두 동강 났지요. 이년아, 이게 사람이 먹을 국이냐? 개한테나 갖다 줘라. 연서는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눈물도 마른 것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연서는 깨진 질그릇 조각들을 치우고 장독대로 나왔습니다. 딱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집 안에서는 숨이 막혀더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가을 밤바람이 대짚을 흔들었습니다. 연서는 장독대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귀신보다 무서운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연서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나무 그늘 속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연서는 화들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늘 속에서 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호롱불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인데도 그 눈빛은 어찌나 밝던지 마치 반딧불이 두 마리가 나란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신보다 무섭다고? 그거 재밌는 소리 하네.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습니다. 남자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한 묘한 목소리였지요. 그늘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키가 연서 허리춤밖에 오지 않는 작달막한 존재였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2개 돋아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연서는 비명을 지르려다 멈췄습니다. 워낙 기가 다 빠진 탓인지 도깨비를 보고도 다리가 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멍하니 도깨비를 바라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또 뭐요? 도깨비가 또 한 번 킥킥 웃었습니다. 나는 이 집 장독대 밑에서 300년째 사는 도깨비지. 그런데 아가씨, 나 오늘 당신한테 빚진 거 알아? 연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빚이라니 도깨비와 무슨 빚이 있단 말인가. 도깨비가 손가락으로 장독대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아침에 연서가 몰래 갖다 놓은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밥을 덜어 장독대 구석에 올려둔 것이었는데 연서 스스로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집 어딘가에 배고픈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한 일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들한테서 밥 한 그릇 받아본 적이 없거든. 당신이 처음이야. 도깨비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봐. 연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원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막상 무엇을 빌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 여기지 못하고 살아온 탓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소원은 한 번뿐이니까 신중하게 써. 밤바람이 다시 대짚을 흔들었습니다. 연서는 도깨비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밤 다시 오지. 그리고는 감나무 그늘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가을 밤바람과 처음으로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연서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서는 연서를 향해 국그릇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도로 상 위에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쩍 소리도 없이 그냥 스르르 내려앉았지요. 김씨 부인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집어들려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릇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킥킥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장독대 뒤편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는 그렇게 소원도 쓰기 전부터 제멋대로 연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감이 어디선가 저절로 풀려 김씨 부인의 발끝에 엉키질 않나. 김씨 부인이 연서를 부르러 가려 하면 어김없이 문지방에 발가락을 찢질 않나.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데 김씨 부인이 연서만 부르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영문을 몰라 무당을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씨 부인이 사랑채에 있는 아들 이서방을 불러 앉혀놓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마루를 닦다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저 년을 내보내야 해.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도 없고 집안에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돼. 내 앞길 맞기 전에 내쳐야 한다. 이서방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가 없다는 것은 거절도 없다는 뜻이었지요. 연서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서는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도깨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늘에 등을 기대고 앉아 감을 하나 우적우적 씹고 있었지요. 들었어?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원 쓸 거야? 도깨비가 감시를 툭 뱉으며 물었습니다. 연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도깨비가 다시 입을 열려던 참에 연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소원을 쓰기 전에 한 가지 알고 싶소. 뭔데? 시어머니가 왜 저리 독한지 아시오? 도깨비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독대 밑에서 300년을 살았으니 이 집안 사정이라면 도깨비가 모를 것이 없었지요. 도깨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씨 부인 말이야. 그 양반도 원래는 순한 사람이었어. 연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깨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젊은 날 이 집에 시집을 왔을 때 지금의 연서와 다르지 않은 처지였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엄하고 냉정한 사람이었고 남편 이서방의 아버지는 바깥에서 첩을 두고 살면서 집안은 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디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지요. 그 세월 동안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아본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배려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 양반은 독한 게 아니야. 단단해진 거지. 너무 오래 혼자였던 거야. 연서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굴렸습니다. 미워하려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행동이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서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 것 같소. 도깨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복수. 연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깨비가 연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감나무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도깨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0년 동안 이 집 보면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네.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 머리를 빗겨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서가 그 말을 꺼낸 것은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연서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에는 빗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뭐 하자는 것이냐? 연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한참을 연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빗을 빼앗아 내던지려는 듯 손을 뻗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손이 멈췄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결국 등을 보이며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연서는 천천히 김씨 부인의 뒤에 앉아 빗을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었습니다. 희끗희끗한 것이 많았고 군데군데 끊어진 것도 보였습니다. 연서는 엉킨 부분을 억지로 당기지 않고 손가락으로 먼저 살살 풀어가며 빗질을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연서는 아무 말 없이 빗을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빗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김씨 부인의 머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연서는 그것을 느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밖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종이를 은은하게 물들였습니다. 김씨 부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거 해준 사람이 없었다. 연서는 대꾸하지 않고 빗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나도 처음엔 너 같았어. 연서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김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아무도 내 편이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연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빗질이 끝날 무렵 김씨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친 눈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 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아주 조금 금이 가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라. 하지만 연서는 그 말이 3년 동안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연서는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도깨비는 감나무 그늘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다가서자 도깨비가 눈을 떴습니다. 소원 쓸 거야?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딱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오. 도깨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다야?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가 한참 연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다요. 그러더니 픽 하고 웃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네. 도깨비가 방망이를 한 번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빛도 없었습니다. 그냥 밤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을 뿐이었지요.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됐어. 소원 이루어졌다. 연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오? 도깨비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빗질 김씨 부인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게 나야. 별거 없지? 연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다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도깨비가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 떠날 거야. 300년 있었으면 됐지.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도깨비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배고픈데 그리고는 낄낄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깨비가 사라진 자리에는 감나무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것을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지요. 차갑고 얇은 잎사귀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여전히 말수가 적고 표정이 넉넉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밥상을 집어 던지는 일만큼은 2번 다시 없었습니다. 가끔 연서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김씨 부인은 마루 끝에 나와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2 사람의 봄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이었지요. 오늘 들려드린 연서와 도깨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김씨 부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젖힌 것은 연서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도 아니었고 억센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나무 잎사귀 하나처럼 작고 가벼운 따뜻한 마음 하나였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어서 천냥 금붙이로도 열리지 않던 문이 따뜻한 눈빛 하나에 스르르 열리는 법이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 하나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슈로냐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